2014년 첫 번째 새벽 조교 방송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호입니다. 2014년에 2월 3일에 방송에 들어가는 강호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다시 월요일부터 새벽 조교장에 입성을 했습니다. 우리 가족님들께 좋은 방송 그리고 좋은 정보 드리기 위해서 또다시 아침부터 눈 비비면서 조교장에 입성을 했는데요. 날씨가 굉장히 춥다고 했는데 안 춥습니다. 안 추운 게 상당히 신기하고, 온도도 생각보다 안 춥습니다. 지금 한 영하 2도, 영하 3도, 영하 지금 한 2도, 3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지난번 첫 번째 휴장 전에 첫 번째 경마 방송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던 마필들이 그래도 뭐 배당도 2마리가 터트리고 한 마리는 뭐 인기 마필 입상을 해주면서 방송의 질은 상당히 좋았다고 자부를 합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이 좀 더 나은 정보, 요렇게 해주면 어떨까,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예상을 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또 인사를 많이 주셨고요. 개인적으로 좀 감사한 마음을 좀 가졌고, 좀 더 열심히 뛰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가진 게 사실입니다. 명절 동안 푹 쉬었고, 그리고 휴장기 동안 열심히 조교 봤는데요. 금주 월요일이 본격적인 새벽 조교 방송이고 새벽 조교의 시작입니다. 자, 월요부터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마무리 조교까지 확실하게 한번 우리 가족님들께 좋은 결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한번 최선을 다해서 뛰겠습니다. 지금 한 5시 10분 정도 지나가는데요. 5시 반부터 새벽 조교가 시작이 됩니다. 금일도 열심히 한번 조교 방송 찍고요. 자, 우리 가족님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조교 관찰하고 열심히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하면서요. 저는 일단 얼른 조교장에 입성을 해서 하나하나 준비하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조교 관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호입니다. 2014년 본격적인 2014년의 시작, 강호의 마판 점령의 강호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 그리고 지금까지 소망해온 일들요, 모두 이루시는 한 해 되시길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마팬 여러분께 이번 주가 강호의 마판 점령 정확히 2번째 경마 방송 같습니다. 지난주는 휴장이었고요. 그 전에 첫 번째 경마 방송을 시작으로 이번에 2번째 경마 방송을 찍게 됐는데요. 아무쪼록 금일도요, 새벽 조교장에서 열심히 관찰한 내용, 복귀한 내용 가지고 우리 가족님들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관찰한 마필들이 좋은 결과로 우리 가족님들께 기쁨으로, 아니면 그 입상을 못하더라도 좋은 정보 전달, 향후를 위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경마 주간에 방송을 했던 마필들 5마리였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하나하나 허투루 듣지 마시고요,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베스트 1으로 말씀드렸던 마필이 있었죠. 황금지존. 전부 다 무시를 했을 때요, 저는 복병권의 마필을 베스트 1으로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죠. 입상을 거둬줬습니다. 입상을 거둬주면서 배당의 중심이 됐습니다. 복승식 2착으로 들어가면서요. 자, 복승식 41.1배가 짜릿하게 터지는, 자, 그런 배당의 중심에 섰던, 자, 그런 마필이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승군전이지만 조심하자, 무조건 조심하자, 남들이 의심할 때 조심하자 말씀드렸던 홀리프라잉 입상을 해주면서 복승식만 55배짜리가 터지는 중심에 섰습니다. 그리고 뭐 인기 마필이었죠. 흑기사. 요거는 뭐 복귀 코너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정확한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요, 정확히 입상을 해주면서
방송을 보신 분들은 분명히 도움을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주도 좋은 마필들 한번 찾아봤는데요. 월요 조교 방송이기 때문에요. 좀 약점은 있습니다. 이 방송의 약점이 뭐냐면 월요 조교이기 때문에 수요일, 목요일까지 전부 확인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요일 조교면 어느 정도의 이제 편성의 윤곽이 나오죠. 출마표가 나오기 때문에 편성의 윤곽까지 한번 보면서 좀 언급을 드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쉽죠. 목요 방송 뭐 이런 방송이 좀 쉬운데요. 월요 방송은 맹점이 이 뭐 출마표도 없고 뭐 오로지 조교로만 머릿속에 편성을 한번 그리면서 제가 언급을 드리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습니다. 제 방송하기가 개인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님들께 조금이나마 남들보다 일찍 이제 공부를 하면서 방송을 보시면서 참고하실 사항,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마필들, 중요한 마필들 많을 겁니다. 도움이 되는 마필들 방송 꾸준히 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방송 만들고자 준비했기 때문에요. 이번 주도 파이팅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보겠습니다. 강호의 베스트 5. 자, 이번 주 5마리 한번 힘차게 자신있게 준비했는데요. 한번 화이팅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호의 마판 점령에서 자신있게 추천드리는 베스트 5 중 베스트 1입니다. 20조 배대선 마방의 외산 4군 V런입니다. 이 마필은 직전 경주에 뛰는 모습을 먼저 보시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강점과 약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화면을 보시면서 직전 경주에 이 마필이 어떻게 뛰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2월 21일 경주입니다.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8경주 1400m로 출전했던 마필입니다. 외곽 게이트를 받았었고요. 외곽에서 10번 게이트를 받으면서 초반부터 한번 강하게 밀어보지만 초반 스피드가 여의치 않으면서 좀 중후미권으로 좀 밀리게 됩니다. 앞선에서 레이스를 이끄는 마필들의 페이스가 상당히 빨랐습니다. 이게 느려 보이지만 데이터상으로는 좀 빨랐던 그런 경주입니다. 그 당시에 9번 천마가 레이스를 이끌었고요. 자, 그 뒤를 뭐 그레이카이저, 마케비어스, 삼정별이, 자, 이런 마필들이 따르면서 시종일관 외곽을 돌게 됩니다. 페이스가 좀 마름모 형태죠. 다이아몬드 형태로 이루어지면서 앞선과 선임 마필이 약간 두텁게 형성되면서 계속적으로 시종일관 외곽을 돌게 됩니다. 외곽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힘을 쓰면서 초반에 한번 밀어보는데요. 데뷔전 치고는 1400m 좀 쉽지는 않은 경주였죠. 쉽지는 않은 경주였지만 계속적으로 외곽을 돌면서 밀기 시작합니다. 끝걸음의 탄력감은 계속 있었고요. 가운데쯤에서 외곽 가운데쯤에서 치고 나오는 10번 V런인데요. 앞선 마필들이 이 선행과 선임 마필들이 이 당시에 죽지 않았던 흐름이었습니다. 이 주로 자체가 선행과 선임 마필들이 강점을 보였던 그런 마필 그런 흐름에서요. 중위권 자기 걸음 정도는 계속 유지하면서 한 후미권 전개하면서 그대로 자기 걸음만 유지한 채 결승선을 통과하게 되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이 마필의 강점과 약점을 먼저 말씀드려야죠. 이 마필은 직전 데뷔전을 뛴 마필입니다. 데뷔전에서 거의 하위권이죠. 이번에도 복병권 배당 마필입니다. 자, 복병권 배당 마필을 제가 베스트 1으로 추천드리는 이유는 먼저 약점을 알아야 됩니다. 약점과 강점을 알아야 되는데 먼저 약점을 말씀드리자면요. 망아지를 1400m로 출전을 시켰었습니다. 거의 중거리에서는 망아지가 입상하기 어렵습니다. 자, 해당 마방에서도 크게 기대치를 하지 않은 그런 상태였고요.
스피드 보강을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이마필의 약점이 스피드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스피드가 안 나오는데요. 혈통적으로는 스플린터까지 가능한 혈통입니다. 하지만 아직 망아지기 때문에 힘이 덜 찼고 스피드가 나와주지 않기 때문에 이전에 데뷔전 치르기 전에요. 계속적으로 스피드 보강을 해온 녀석입니다. 하지만 데뷔전 편성이 강했고요. 앞선에 발빠른 마필들이 많았고 선행에 여의치가 않았고 1400m 거리에 분명히 많은 약점이 있었습니다. 많은 약점이 있었고요. 이 마필은 혈통적 기대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요. 혈통적 기대치가 있는데요. 북의 혈통으로는 뭐 서울의 켄터키 갤러퍼 그리고 부산의 파인 공주 자 이런 출중한 마필들입니다. 선추입이 자유로운 마필이죠. 선행을 나갈 수도 있고 여의치 않으면 추입으로도 올라붙는 자 이런 마필입니다. 마필의 동일 북의 혈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요 앞선이 빠르지 않게 진행이 된다면 분명히 승산이 있는 끝걸음이었습니다. 자 망아지가 1400m 저 정도의 끝걸음이면요 충분히 향후 기대치를 볼 수 있는 그런 마필로 평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스피드 보강을 계속적으로 해줬고요. 월요일날 계속적으로 금일, 월요일 조교를 시행하면서 계속적으로 스피드 보강에 주력을 했고요. 좀 길게 지구력까지 보강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컨디션은 상당히 좀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하나 조금 아쉬웠던 거는요. 스피드 보강을 제대로 하려면 이 병합 조교로 좀 근성을 좀 키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끌어주거나 당겨주면서 밀고 당기기를 하면서 스피드를 조금 더 보강하는 그 모습을 좀 더 보였으면 정말 이거는 그냥 왔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아직은 월요 조교입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요거 하나는 딱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요 조교까지는요. 강약 조절도 괜찮았고 스피드, 지구력까지 찬찬히 한 단계 한 단계 지금 발전하고 있는 그런 망아지고요. 수요일, 목요일까지요. 병합 조교를 한 번 정도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잘 한번 V런 요 마필을요. 한번 조교 동영상도 있으니까요. 한번 체크해 보시고 강호가 얘기한 대로 병합을 또 한번 하는구나. 자 이렇게 한다면요. 이거 금상첨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요런 마필 스피드 보강 한번 해주고 근성 보강 한번 하고 마무리 때 병합까지 한번 딱 해준다면요. 금상첨화가 될 수 있는 마필로 20조 배대선 마방의 외산 4군 V런을 강호가 금일 준비한 첫 번째 베스트 1으로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호의 마판 점령에서 준비한 베스트 5 중 넘버 2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8조 김대근 마방의 외산 2군의 콜렉트 더 윕입니다. 이 마필은 선추입이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선추입이 자유롭다. 어떤 말일까요? 아시는 분 다 아시죠? 하지만 경마 초보분들은 선추입이 뭔가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 많습니다. 자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선을 나갈 수도 있고요. 뒤에서 따라오는 전개로 추입도 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라는 겁니다. 앞과 뒤를 다 겸비했다는 거죠. 장점이라면 이 앞과 뒤를 겸비했다는 거는요. 어떠한 레이스에서도 좀 안정적인 흐름이 나온다는 겁니다. 안정적으로 자기만의 경주마의 페이스대로 레이스를 이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중거리에 좀 강점이 있습니다. 중거리에 좀 강점이 있고 중거리에서 이미 원사이드하게 우승했던 경험까지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 마필을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아마 2월 9일 일요경마죠. 일요경마의 8경주 1400m 별정으로 출전할 예정입니다. 이 마필은 약점이라면요. 약점은 제가 이 방송을 지난 경주를 한번 보시면서 본 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한번 지난 경주 방송을 볼 방송은요. 2013년 10월 경주입니다. 자, 10월의 경주 1800m로 뛰었던 13경주가 되겠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 당시에 7번 게이트에서 이준철 기수가 좀 빠르게 레이스를 주도를 하려고 합니다. 좀 의지 있게 초반에 좀 밀고 나왔는데요. 외곽 쪽에 좀 강하게 밀고 나오는 마필들이 좀 다수 있었기 때문에 선행이 좀 솔직히 어려웠습니다. 이 어려웠는데 초반부터 좀 강하게 밀면서 선행에 욕심을 좀 냈습니다. 욕심을 내면서 계속적으로 밀어서 선행에 성공을 합니다. 외곽 쪽에 14번 백두 아침이 가세를 거의 뭐 선행을 나가는 상황이었는데요. 뭐 안쪽 7번 게이트에서 이준철 기수가 일단 머릿속에 선행을 그리고 나왔습니다. 선행을 그리고 나온 상태고 선행이 아니면 안 되겠다 이런 작전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뭐 다른 생각은 안 한 것 같습니다. 이준철 기수가 그대로 밀고 나오면서 선행을 선행에 성공을 했는데요. 초반 힘 소진이 좀 있었고요. 거리 1800m 조금은 긴 거리지 않았나 봅니다. 하지만 선행을 나선 후에 자기 페이스로 계속적으로 끈끈하게 끌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준철 기수가 계속적으로 이 마필을 기승을 했었기 때문에 마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는 기수입니다. 이준철 기수가 정확히 알고 훈련도 뭐 가끔 시행을 한 그런 마필인데요. 이 당시에 레이스를 이끌면서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자기 페이스로 끌고 갑니다.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은 자기 페이스로 끌고 가면서 거의 뭐 입상에 성공을 했다. 자, 이런 생각을 이준철 기수도 했을 겁니다. 내측에서 선행마필로 계속적으로 버티기 들어가는데요. 외곽 쪽에 취입을 했던 마필들의 라스트에 살짝 덜미가 잡히면서 좀 삼차게 아쉬움을 줬던 그런 결과였는데 끝걸음의 여력감은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1800m 거리였다는 거에 이 정도의 여력감이면 충분히 이번에 버틸 소지가 있다.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마필을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먼저 방송 보시기 전에 경주 보시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요. 선취입이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고요. 방금 보신 영상으로는 선행을 나갔죠. 선행을 안 나가도 된다는 겁니다. 뭐 찾아보시는 분들은 이전 경주 우승을 했던 내용 이런 경주 찾아보시면 이 마필이 또 바닥 추입도 하는구나. 자, 이런 생각도 또 하나 더 가지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가 일요일 날 2월 9일 그 8경주에 1400m 중거리에 출전한다는 겁니다. 이번 주 외산 2군에서 출전하는 마필들의 편성 자체가 약하지는 않습니다. 자, 분명히 강합니다. 분명히 콜렉트 더 윗보다 센 녀석들이 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요거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남들이 다 보는 인기 마필은요. 저배당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경마가 저배당으로 끝나느냐, 매번 저배당으로 끝나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의지가 강하고 훈련 상태가 잘 됐고 거리, 편성이 맞으면 마방에서 승부를 본다는 거죠. 이마필의 약점, 제가 요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마필의 약점은 승부 의지입니다. 직전에 보셨던 방송은요, 경주 영상은요, 승부가 걸렸던 겁니다. 가고 깨진 거죠. 승부를 걸었는데 3착으로 좀 아쉬움을 줬던 거였고요. 승부가 안 걸렸을 때 보면요, 아예 뭐 액션이 없습니다. 그 마필 자체가 액션이 없고 조교 상태도 밋밋합니다. 조교 상태도 밋밋하고. 이 마방, 김대근 마방의 특징이자 마필들의 또 특징입니다. 조교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면요, 실전의 변화를 분명히 보입니다. 이번에 48조 김대근 마방의 콜렉트 더 윕. 이번 주 편성은 분명히 강할 수 있겠지만요,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복병권이다. 자, 요 녀석은 반드시 주목해야 된다. 이번 주에 강도 올리면서 의지 있게 준비했고요. 뒷직선까지 길게 나가는 모습. 이전에는 전혀 제가 볼 수 없었던 콜렉트 더 윕의 승부조교로 판단을 했습니다. 48조 김대근 마방의 외산 2군 콜렉트 더 윕. 자, 강호가 이번 주에 추천드리는 베스트 5 중 두 번째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호의 마판 점령에서 준비한 베스트 5 중 세 번째 마필입니다. 34조 신우철 마방의 국내산 2군의 인천 탱크입니다.
이 마필은 기억하시는 분들 많겠죠. 우리 가족님들 경마 조금 하신 분들은 인천 탱크 뭐 이름도 특이하지만요. 마필 자체도 회색, 거의 뭐 이제 백색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겨울이 되면서 거의 백색빛이 나는 그런 마필인데요. 인기를 지속적으로 모았기 때문에 뭐 기억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혈통적인 기대치가 좀 있었기 때문에 하위군 시절부터 조금씩 인기를 모으면서도 입상을 계속적으로 거뒀던 마필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국내산 2군에 올라오면서 좀 기복을 보이다가 직전 경주에 약간의 변화를 보였습니다. 약간의 변화를 보이면서 이제는 국내산 2군에서 다시 한번 입상에 한번 도전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런 판단을 먼저 했습니다. 앞선 경주, 직전 경주 한번 내용을 보시면서요. 조교 내용과 마필의 강점과 약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1월 5일 경주, 직전 경주입니다. 자, 인천 탱크가 뛰었던 경주. 그 당시에 조교 기수가 기승을 했었는데요. 한번 보시죠. 1700m 7경주로 펼쳐졌습니다. 그 당시에 내측 게이트 2번 게이트를 받으면서요. 자, 발주가 원활하지 못한 마필입니다. 약간 덜커덩 거리는 그런 마필인데요. 초반부터 좀 강하게 좀 밀어봤지만 따라가지 못하고요. 후미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중후미권 내측을 파고 있는데요. 회색 마필 거의 뭐 백색 계열이기 때문에요. 눈에는 확 들어옵니다. 자, 지금 후미권, 완전 후미권에 있죠. 지금 현재 조경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요. 앞선에서 뭐 머니바다라든지 태산마루라든지 사풍독주 발빠른 마필들이 그대로 레이스를 이끌었습니다. 이끌면서 페이스는 조금은 빨랐던 그런 페이스였고요. 이 당시에 1월 5일 경주에서 앞선 마필들이 좀 많이 꽂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선행 마필이 꽂힌 게 아니고 선입형 마필들이 대부분 입상을 많이 해줬던 그런 하루였고요. 주로의 여건도 조금 보지는 못했습니다. 주로의 좀 불리함도 분명히 있었던 그 당시에 인천 탱크였는데요. 조경호 기수가 힘안배하면서요. 계속적으로 후미권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후미권에서 계속적으로 앞선과 거리를 많이는 두지 않으면서요. 이제 3코너 돌고 4코너를 이제 막 돌고 있습니다. 외곽 쪽에서 좀 무빙을 하는 마필들도 좀 있었고요. 능력이 좀 안 되는 마필들도 있었는데요. 자, 편성은 그리 강하지 않았습니다. 내측에서 빠른 추진으로 한번 직선에서 한번 추진을 하는데요. 조경호 기수가 좀 진로가 막혔습니다. 자, 이 당시에 좀 진로도 조금 막히면서 좀 제어에 좀 쉽지는 않았고요. 계속적으로 조경호 기수가 착측을 대면서 걸음을 계속적으로 뽑아보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지금 결승선 통과하는 마필 중에요. 직선 탄력은 가장 좋았습니다. 쭉쭉 올라오면서 4착으로 결승선을 통과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강모가 이 마필을 왜 말씀을 드리나? 왜 말씀을 드릴까? 직전 경주 실전 변화만 와서일까? 자, 아닙니다. 자, 요 녀석은요. 약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약점인데요. 자, 발스음이 좋지가 못합니다. 발바꿈이 좋지 못하는 거죠. 뭐 답보 변환 그러는데요. 쓸데없는 말이고요. 발바꿈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한글 써야죠. 뭐 답보 변환, 그거 어려운 말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발스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좌구보, 우구보. 왼쪽 발을 쓰냐, 오른쪽 발을 쓰냐. 마필은요, 한쪽 발로만 뛸 수는 없는 거죠. 계속적으로 왼쪽 발을 썼다가, 오른쪽 발을 썼다가.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발바꿈이 양호한 마필이 명마가 됩니다. 당연히 그렇죠. 단거리에서는 한쪽 발로 뛰는 마필도 있습니다. 한쪽 발로도 입상을 하고, 대차 우승을 하는, 이런 마필도 있는데요. 이 장거리로 넘어가면요, 도저히 한쪽 발로는 뛸 수 없죠. 발바꿈이 원활해야 되는데요. 이 인천 탱크의 최대 약점이 발바꿈이 안 된다는 겁니다. 발바꿈. 직전 경주에 원활한 발바꿈을 보여줬고요. 이번 주에 월요일 날 조교 하는데요. 그리고 지난주부터 좀 조교를 시행을 하는데 발바꿈이 예전과는 확연히 변했습니다. 이제는 마필이 경주마로서 부적격만은 아니구나. 저는 요 마필이요. 지금 국내산 2군이지만 경주 부적격마로 봤습니다. 이전에는 계속적으로 발바꿈을 못하길래 이거는 경주마로서의 좀 자질이 떨어진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 최근
발바꿈이 원활해지기 시작하면서 계속적으로 가능성을 좀 보인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요. 2월 8일 토요경마의 11경주가 국내산 2군 경주고요. 일요일 10경주가 1700m로 핸디캡 경주입니다. 이 두 개의 경주가 있는데요. 이번에 인천테크가 어디에 나올까요? 아마 토요경주 11경주에 나올 겁니다. 토요 11경주. 왜냐하면 일요일 10경주는 핸디캡이고요. 토요일 11경주는 별정경주입니다. 이마필이 핸디캡으로 갈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이번 주에 조한별 기수가 조교를 했는데 아마 조한별 기수가 기승을 할 것 같습니다. 감량의 이점을 보려면 별정 경주로 당연히 가야죠. 자, 감량 이점은 당연히 별정 가야죠. 자, 토요 11경주에 아마 출사표를 던질 겁니다. 발바꿈이 원활하고 이번 주 국내산 2군 편성 자체가 약하지는 않습니다. 약하지는 않지만 이 인천탱크가 자기 걸음을 보여준다면 분명히 해볼 만한 편성입니다. 자, 배당 입상을 한다면 저 배당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겠죠. 배당은 일단 보장된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요. 이번에 인천탱크가 직선까지 힘한 배를 잘 하면서 지금 조한별 기수가 호흡 맞추는 모습 보니까 호흡은 상당히 좋습니다. 둘이 호흡은 상당히 좋고 직선까지 힘한 배만 성공한다면 그리고 발바꿈이 원활해 조교 때 보여줬던 그 발바꿈만 지속적으로 보여준다면 이번에 충분히 승산이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강호가 준비한 베스트 5 중 세 번째 마필 34조 신우철 마방의 국내산 2군 인천탱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호의 마판점령에서 준비한 베스트 5 중 네 번째 마필입니다. 41조 신상형 마방의 국내산 6군의 드림포트입니다. 자, 이 마필은 드림포트 직전에 데뷔전을 뛰었던 마필입니다. 데뷔전 경주 영상 한번 보시면서 제가 약점과 강점 그리고 기승 기수가 어떠한 미스를 보였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 1000m로 펼쳐졌었습니다. 1월 4일 이경주였는데요. 발빠른 마필이 다수 있었습니다. 6번 게이트에 김혜선 기수가 기승했던 마필, 그리고 3번, 그리고 문세영 기수가 기승했던 2번 드림포트였습니다. 제가 요거는 승부경주까지 갔던 마필 경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 당시에 6번 광속터치, 자, 요 녀석을 쌍대가리로 들어갔는데요. 그 당시에 드림포트, 2번 게이트의 드림포트가 많은 인기를 모았습니다. 거의 쌍대가리급으로 팔렸는데 6번 광속터치가 선행을 무조건 간다. 자, 이 생각은 갖고 있었습니다. 자, 선행을 나서면 무조건 버틴다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김혜성 기수가 끈끈하게 초반부터 밀고 나가서 버티기 들어갔는데요. 그 당시 드림포트 채치치라는 거 보십시오. 자, 왼쪽 오른쪽 책치를 하고 있죠. 문세영 기수가 계속적으로 오른 책치를 하면서 내측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측으로 사용하는 마필을 오른 책찍을 댄다는 거는 이거는 죽는 거죠. 그대로 죽는 겁니다. 자, 결승선에 그냥 밋밋한 걸음으로 그냥 통과한 그런 모습입니다. 경주를 다시 한번 보셔도 됩니다. 이 마필은 문세영 기수가 이 당시에 조교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 마필 조교 상태 보면서요. 아, 내측으로 기댐이 있구나. 내측으로 기댐이 있는 녀석이구나. 자, 이런 느낌은 계속 받았습니다. 망아지였는데 내측으로 기대는 습성이 있지만 근성화는 상당히 좋습니다. 마필이 옆에 딱 붙여놓으면 지지 않으려는 근성이 상당히 탁월한 녀석입니다. 향후 기대치가 분명히 있는 녀석인데 문세영 기수가 직전 경주 복귀에서는요. 계속적으로 오른 책찍을 대면서 내측으로 기대는 녀석을 더 기어 들어가게 만들었죠. 그러면서 완벽히 페이스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세영 기수가 이때 그 경주가 끝난 다음에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어디에도 나간 방송은 아닌데 약간의 발주 요동이 있으면서 늑발을 했다. 원래 발주도 빠른 녀석입니다. 늑발을 했고 내측으로 기대는데 오른 책찍 치면서 더 기어 들어가게 만들면서 기수와 마필과
계속적으로 싸우면서요. 뭐 아무것도 데뷔 전에 보여준 게 없었다. 자, 이런 인터뷰입니다. 이번 주에 이쿠야스 기수가 조교를 시행을 했습니다. 이쿠야스 기수가 기승할 예정이고요. 국내산 육군이기 때문에요. 뭐 토요경마의 뭐 1, 2경주나 1호경마 1, 2경주. 자, 요쪽에 아마 편성이 짜여질 겁니다. 1000m 경주에 아마 출전을 할 거고요. 스피드가 있는 녀석이고 근성이 탁월한 녀석인데 단점은 늑발과 기대는 습성이라는 거죠.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딱 그겁니다. 늑발과 기대는 습성. 근성은 원래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늑발과 기대는 것만 고쳐지면 이거는 분명히 형군을 돌파합니다. 자, 이번 주에 훈련 때 보니까 스피드감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근성은 뭐 원래 탁월했고요. 기대는 모습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마필 딱 대놓고 조교를 시행을 했는데요. 기대는 습성도 추진 시에 거의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직전에 데뷔전에서 인기 많이 모으고 바닥을 쳐놓은 마필이라 이번에 긴가민가하게 또 팔릴 겁니다. 자, 이럴 때 우리 가정님 노려야죠. 자, 이거는 노리고 들어가야 됩니다. 41조 신상형 마방의 국내산 육군의 드림포트. 자, 근성은 원래 있고 약점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내측으로 기대는 습성과 발주 문제가 새벽 조교로 완벽하게 순치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 강호가 강호의 마판 점령에서 준비한 베스트 5 중 네 번째 마필 41조 신상현 마방의 드림포트 강력하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호의 마판 점령에서 준비한 베스트 5 중 마지막입니다. 5번째 마필 4조 박윤규 마방의 국내산 1군의 조이러키입니다. 자, 이 조이러키를 방송에서 언급드릴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고요. 인기 마필이죠. 인기 뭐 거의 뭐 강강축으로 팔릴 자, 그런 마필인데 제가 언급을 드리는 이유는요. 좀 알고 가자는 거죠. 알고 가자. 제가 이제 경마 예상을 하면서 뭐 지점도 다니고요. 자, 본장도 다닙니다. 본장에서 예상을 할 때도 있고 지점에서 예상할 때도 있고요. 돌아다니다 보면요. 우리 경마 팬들이 팬분들이요. 좀 인사를 좀 주십니다. 최근에는 더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요. 뭐 방송 잘 보고 있다. 올려주신 글 참조해서 이겼다. 뭐 이런저런 얘기 말씀해 주시고 뭐 커피 한 잔 갖다 주시는 분도 계시고 뭐 솔직히 뽀찌도 주셨습니다. 원래 저는 죽어도 안 받습니다. 뭐를 이렇게 추천을 드렸는데 그거를 개인적으로 막권을 구매해서 어떻게 맞췄다. 그래서 돈을 쥐어 주시는데 절대 저는 그런 돈을 받지는 않습니다. 뭐 커피나 음료수나 뭐 이런 거는 제가 얻어먹을 수는 있죠. 하지만 뭐 경마 베팅에서 돈 따셨다. 거기서 뭐 고맙다고 주시는 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감사할 뿐이고요. 베팅을 잘하셔서 적중에 성공한 거지 저의 도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뭐 그런 거는 나중에라도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런 거 주면 안 되겠구나. 커피나 한 잔 사주면 되겠구나. 자, 여기면 저는 정말 만족을 합니다. 이 마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좀 사설이 좀 길었는데 이제 예상할 때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좀 인기 마필인데 요거 빼고 한번 사볼까요? 요거 인기 요거 빠지면 배당인데 3복 어떨까요? 요거 빼고 한번 3복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조이러키 빠지면 3복이 기본적으로 50배 이상이죠. 50배가 뭡니까? 거의 조이러키 빠지면 100배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처구니 없는 막권을 좀 사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 조이러키가 빠질 수는 있습니다. 경마라는 건 절대가 없기 때문이죠. 빠질 수는 있지만 의도적으로 빼고 베팅하는 마필은 아닙니다. 인기 많이 팔릴 마필이고요. 이번 주도 많이 팔릴 마필입니다. 조교 상태 정말 파워풀합니다.
이게 작은 마체입니다. 마체는 작은데요. 상당히 파워풀하고요. 근성이 있습니다. 자, 예전에 서울에서 뭐 퇴사한 블루핀이라는 마필. 자, 그 마필을 연상할 정도로 마체는 작지만 싹수는 분명히 있는 녀석입니다. 4조 박용규 마방의 국내산 1군 조이러키. 이 마필은요, 제가 이전 방송, 경주 방송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유는요, 인기 마필이지만, 자, 요놈 놓고 가는 거다. 인기 마필이지만, 상태 상당히 좋고, 제가 불안할 때 요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요거 불안하다. 이번에 요거 조교 상태가 좀 떨어졌고, 부담 중량도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도 강해지면, 요번엔 불안하다. 자, 이럴 수는 있지만, 이번에는 무조건 가져가라.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조교 상태 상당히 좋고요. 기본적인 자질 좋고, 이번 주 국내산 1군 편성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 편성에서 웬만하면 또다시 가능성이 있는, 자, 그런 마필로 아마 2월 9일 일요일 구경주에 1400m로 나옵니다. 이번 주에 국내산 1군 경주가 1400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중거리라면 더더욱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산 1군에 조교 상태가 상당히 좋은 녀석이 딱 2마리를 제가 일단 잡아놨습니다. 이번 주에 월요일 조교에 잡아놨는데 한두는 인기 마필, 한두는 배당 마필입니다. 지금 이거를 아마 일요경마의 메인 승부로 제가 한번 들어갈 생각인데, 이 배당 마필이 들어가면 정말 짭짤하게 한번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경마 방송하면서 출마표가 최종 나오고 목요 방송이 끝나면요, 목요일 방송 찍을 때 이 경주를 이제 구경주인데, 일요일 구경주인데요. 요거를 승부 경주로 또 메인 승부로 한번 들어갈지 한번 최종 목요일 마무리 조교까지 한번 본 다음에 한번 하겠는데, 일단은 현재까지 한번 조이러키 놓고 딱 2방으로 메인 승부를 할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조이러키 4조 박윤규 마방의 조이러키 인기 마필이지만 이번 주 조교 최우수 마필로 강호의 마판 전문가 추천드리는 베스트 5 중 마지막 마필로 조이러키를 말씀드렸습니다. 강호의 마판 점령에서 준비한 두 번째 코너, 지난 경주죠. 지난 경주를 복기로 보는 배당 마필, 배당을 터뜨렸던 마필을 어떠한 경로로 온 건지 다시 한번 짚어보자는 취지에서 코너를 만들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첫 번째 방송에서 강력하게 언급을 드렸던 황금지존이라는 마필입니다. 이 황금지존, 제가 베스트 1으로 말씀드렸죠. 1으로 말씀드리면서 짜릿하게 입상하면서 배당을 터뜨렸습니다. 자, 복승식만 41.1배, 짭짤한 배당이 나왔죠. 그 중심에 섰던 황금지존. 자, 이 마필이 기억하자는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마필이 직전에 들어갔는데 자랑하려고 끄집어낸 건 아닙니다. 이 마필이 다음에는 또 인기 마필로 바뀔 겁니다. 어떠한 이유와 어떠한 근거로 입상을 했는지 다시 한번 분석하기 위해서 준비했으니까요. 살짝 한번 보시면서 황금지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지난주죠. 휴장 전에 토요경마 10경주에 출전했던 경주였습니다. 그 당시 5번 게이트를 받았었고요. 박태종 기수가 기승했었죠. 제가 레이스가 강하지 않다, 편성 자체가 강하지 않다, 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박태종 기수도 그걸 잘 알고 레이스를 이끌었습니다. 아예 발 빠른 마필이 없었기 때문에 레이스를 편안하게 이끄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제가 그 당시 지지난주에 첫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때 지구력 보강을 충분히 했고 강력한 승부조교로 일관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찾아보실 분들은 지난주 방송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제가 5번 게이트에서 박태종 기수가 선행을 나가는 순간 그냥 걸렸구나, 왔구나. 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당시에 뭐 페르시아 왕자 5번, 6번을 일단 주력 막건으로 한 30몇 배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거기라 때 공략을 했었는데 좀 많이 아쉬웠고요. 일단은 황금지존의 페이스로 계속적으로 박태종 기수가 끌고 갑니다.
여타의 마필들이요 센 녀석들이 아닙니다. 뭐 세명 센츄럴이라든지 세명 센츄럴이 분명히 거품이 있는 인기 마필이었습니다. 이게 그다지 센 녀석은 아닙니다. 이 조교 때 좀 거짓말을 좀 안 하는 마필입니다. 조교 시에 좀 좋아지면 오고요. 좀 밋밋했다 그러면 좀 덜 가는 그런 마필인데 이 당시에 박태종 기수의 황금지존이 레이스를 이끌면서 세명 센츄럴은 그 페이스에 따라가면서 지금 풀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박태종 기수는 4코너까지 힘원배 계속 잘 하면서요. 끌고 가고 있습니다. 거의 뭐 우승을 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 정도로 직선 탄력은 계속 좋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마필의 약점과 강점 정확히 말씀드렸죠. 이길 만큼만 이긴다. 편성에 상관없이 자기 걸음만 뛴다. 편성이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걸음을 정확히 띄워준 겁니다. 선행을 나가서 자기 걸음을 띄웠고요. 자기 걸음만큼 조교가 좋은 만큼 입상을 해주면서 결승선을 통과한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 마필을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 마필은 편성을 읽어야 됩니다. 다음에 인기 마필이겠죠. 지난번에 이 방송 보시고 배팅을 해서 적중을 하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그분은 황금지조는 나에게 배당을 안겨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고마운 말이니까 다음에 또 노려야지. 다음에 또 노려야지. 나올 때마다 노려야지. 자, 이런 분들 계십니다. 자, 관리말하고 계속적으로 배팅 들어가시는 분들 계십니다. 하지만요. 이 마필은 편성을 보셔야 됩니다. 레이스를 이끌지 못하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편성이 분명히 조금 강하다 싶으면 버거운 마필입니다. 다음에 편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인기 마필로 분명히 직전보다는 많은 인기를 좀 모을 겁니다. 자, 인기를 모으면 편성을 딱 보시고 선행을 못 나갈 편성에 그리고 상대가 분명히 조금 강해졌다 싶으면 가차없이 빼는 겁니다. 자, 이런 마필은 자, 조교 때 좋아지면 제가 언제든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황금지존, 기억하자. 황금지존. 이 마필의 약점, 강점. 편성에 상관없이 자기 걸음은 일단은 꾸준히 띄워준다. 자, 요거 하나만 딱 기억하십시오. 황금지존은 편성에 상관없이 자기 걸음은 꾸준히 띄워준다. 자,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황금지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호의 마판점령에서 준비한 두 번째 마필입니다. 금일은 복귀 마필을 딱 두 마필만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이유는 휴장도 꼈었고요. 그리고 기억할 만한 마필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딱 두 번째 마필, 공교롭게도 지난번에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던 마필이 이번 주는 둘 다 언급을 좀 드리게 됐습니다. 자, 이유는요. 기억할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직전에 입상을 해서 자랑을 해야겠다.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유와 근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기억을 다시 한번 하자. 제가 머릿속에 우리 가족님들께 완전히 각인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마필이 지난번 마지막 마필로 말씀드렸던 마필입니다. 흑기사입니다. 제가 방송에서 정확히 짚어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약점이 뭐라고 했죠? 지금 기억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내측으로 기대는 습성이 있다. 기억 안 나시면요. 지난번 방송을 다시 한번 돌려보십시오. 이거는 중요한 겁니다. 내측으로 기대는 단점이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마필이 원래 끝번을 신청했는데요. 끝번을 해지한다는 건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3번 게이트, 안쪽 게이트를 만나서 1번, 2번 마필이 추입으로 좀 늦는 마필이다 했을 땐 펜스에 붙여놓고 때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요 말씀을 그대로 드렸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출마표가 나오기 전에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또 4번 게이트로 또 비슷한 게이트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내측에 추입 마필들 두 마리가 딱 껴 있었습니다. 자, 경주 한번 보시면서 제가 지난번에 어떤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지 경주 영상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토요경마 11경주였습니다. 1900m로 펼쳐졌고요. 자, 그 당시에 발빠른 마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2번
광교비상이 있었죠. 그 나머지 1번, 3번은 발이 느렸습니다. 조경호 기수 4번 게이트를 만났습니다. 옆에 살짝 붙다가 광교비상 옆에 붙다가 붙을 이유는 없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죠. 자, 이유가 있는 겁니다. 조경호 기수가 잘 아는 겁니다. 따라가봤자 손해다. 펜스에 붙여놓고 가는 게 이마필의 장점이다.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 강호 역시도 이마필을 정확히 알고 우리 가족님들께 언급을 드렸고요. 조경호 기수가 내측 펜스 딱 붙이면서요, 편안하게 경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 7번 강철 장사가 있었죠. 원래는 이 7번 강철 장사 쪽에 있어야 됩니다. 이 4번이 조경호 기수가 여기에 붙어야 정상인데 굳이 조경호 기수가 여기에 안 붙고요. 안쪽으로 딱 들어가는 모습을 초반에 보였죠. 자, 그 이유입니다. 내측으로 기대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펜스에 붙여놓고 때리면 이거는 무조건 옵니다. 무조건 옵니다. 그 당시에 마이데이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에 조경호 기수의 흑기사를 이겼기 때문에 대끼리로 팔렸고, 이 흑기사가 준대길로 팔렸었습니다. 준대길 상당히 짭짤한 배당이었습니다. 쌍승시 4.2배, 복승시 3.4배. 별거 아닌 배당이지만 찍어먹기 딱 좋은 배당이었습니다. 끝까지 힘 한 배를 하죠. 조경호 기수가 3코너까지, 4코너까지 힘 한 배를 끝까지 하면서 내측만 고집합니다. 계속적으로 내측만 고집하죠. 자, 박태종 기수의 광교비상이 선행으로 그대로 굳히기 들어가는데요. 거의 뭐 잡아챌 뻔했습니다. 펜스에 붙여가면서 펜스에 계속 붙입니다. 자, 외곽으로 뺄 이유는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펜스에 붙이면서 추진하는데요. 거의 뭐 대차죠. 이 두 마리만 보이죠. 두 마리만 보이는데 거의 광교비상을 잡을 뻔한 탄력으로 올라옵니다. 끝걸음의 탄력감은 광교비상보다 훨씬 좋았죠. 2착으로 결승선 통과하면서 준대길이었지만 찍어먹을 배당이 분명히 나왔었습니다. 자, 제가 이마필을 왜 이번에 다시 언급드리냐. 지난번 방송 다시 한번 돌려보셔도 됩니다. 약점이 있다는 거였죠. 내측으로 기댄다. 계속 제가 말씀드립니다. 내측으로 기댄다. 내측으로 기댄다. 머릿속에 각인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요. 다음 경주에 이게 외곽 게이트를 받잖아요. 외곽 게이트를 받고 안쪽에 발빠른 마필이 막 포진돼 있다. 한 두세 마리가, 뭐 광교비상이 있든 뭐 여타의 마필들 한 두세 마리가 발빠른 마필이 있다 하면 분명히 내측 파기가 어렵습니다. 외곽을 돌게 될 가능성도 있고요. 외곽이 아니더라도 발빠른 마필도 한 두세 마리를 보내주고 안쪽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못 들어가다가 어떠한 마필에게 갇혀서 한 4호선 외곽 전개를 탈 전개가 분명히 그려질 경우가 생깁니다. 자, 그때는요, 이 마필이 인기 마필로 팔린다. 그러면 빼든지 후공으로 돌리셔야 됩니다. 자, 요거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 방송 마지막으로 다시 언급을 드린 겁니다. 외곽 게이트 쪽에 있고요. 발빠른 마필들이 몇 두 있을 때 아무리 이 경주를 분석해봐도 선행 아니면 내측으로 들어가기가 어렵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렵다. 자, 이런 생각이 드시면요, 이 마필 빼고 가는 겁니다. 아니면 뒤로 돌리면서 본전치기. 자, 본전 받치기만 딱 해놓고요, 다른 여타의 마필을 공략하는 게 정석입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흑기사의 약점 기억하자. 그리고 먼저 말씀드렸던 황금지존의 약점과 강점 기억하자. 딱 이 방송 보시면서요, 금주 베스트 5랑요, 이 두 개, 황금지존과 흑기사의 강점과 약점 정확히 머릿속에 숙지하셨다면요, 돈 버신 겁니다. 뭐 무료로 방송 보시면서 돈 버셨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도 준비한 내용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이제 자막과 동영상으로요, 준비한 게 한 7마리, 8마리 정도 조교 우수마필을 따로 텍스트와 이제 화면으로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니까요. 이제 방송 이거 끝나고도요, 체크 준비하시고 제가 추천한 드린 마필들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해 놓으셨다가요, 이제 경마 베팅하실 때 활용하시길 바라겠고요. 방송 준비한 거 다 했는데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버벅거리는 것도 있고요. 계속적으로 좋은 방송 만들기 위해서 새벽 조교장에서 성실하게, 정말 성실하게, 꾸준하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아무쪼록 이번 주에도 다수의 마필들이 입상을 해서요. 자, 방송 보시는 분들이 입상을 해줘서 짜릿했다. 아니면 방송을 보면서 도움 많이 받았다. 이번에도 뭐 공부한 건 있었다. 뭐 입상은 못했지만 이 마필은 다음에도 계속 기억해야겠다. 자, 이런 정보 얻어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목요 방송 그리고 뭐 수요 조교, 목요일 조교 꾸준하게 성실하게 또 나가서 관찰할 거고요. 자, 목요 방송에서 목요일 방송 촬영하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경마 예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파이팅하고 자신감 있고 화끈하게 한번 예상 주말에 금토일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요. 자, 다음 주 더 좋은 모습으로 좋은 방송, 좋은 마필 찾아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2월에 2014년에 본격적인 첫 번째 경마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2014년 가보년의 첫 번째 월요 새벽 조교도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마필까지 들어가면서요. 이제 조교가 이제 끝난 것 같은데요. 이번 주는 월초답지 않게요. 상당히 많은 두수, 한 400마리가 넘었던 것 같습니다. 400마리가 넘는 마필들이 훈련을 시행하면서 열심히 훈련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조교사들, 그리고 관리사들, 그리고 기수들 하루 뭐 수고 많으셨던 것 같고요. 저 역시도 열심히 조교보면서 좋은 마필들 찾아낸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2014년의 경마 시작인데 이번 주도 수요일, 목요일 조교까지 마무리 잘 해서요. 한구라 마필 찾아서 우리 가족님들께 좋은 결과 만들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날씨가 더 추워진다고 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는 한 주 되시길 바라면서 다가오는 금, 토, 일 현장에서 자신 있는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